네, 봄을 맞아서 한 2주간 꽃 구경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봄철에 또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도 늘고 있지요. 맞습니다. 이 등산이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운동은 아니지만 기본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네,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등산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안전사고나 부상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건강한 산행을 위해서 어떤 수칙들을 지켜야 할지 조영현 부천 기운찬 마취통증의학과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등산하는데 노하우가 필요하냐? 그냥 가면 되지. 그런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프로그램을. 네. 봄철 요맘때 산을 찾는 분들도 많지만 산악 안전사고가 또 이때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군요, 원장님.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네, 그렇습니다. 겨울 동안 쉬다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는 시기로 봄철에는 준비 운동과 복장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할 땐 신체의 적응이 중요한데 높은 산 같은 경우 기후 변화가 유난히 심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산을 올라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네, 그런 만큼 산을 오르기 전에 현재 체력에 대한 진단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등산에는 지구력과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등산은 속도와 근력이 많이 필요한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연세가 있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하지만 평지보다 6배 이상 그 에너지 소모가 크고 그리고 등반 도중에 갑자기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체력의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한 등산은 운동 시간이 긴 운동이고 등산할 때 근육이 충분한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당 150리터의 공기를 들이마셔야 됩니다. 따라서 55세 이상의 여성, 45세 이상의 남성, 그리고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 환자나 젊고 만성 질환이 없더라도 평소 오르막길을 오를 때 쉽게 숨이 차거나 흉통, 어지럼증 이런 것들을 느낀다면 등산하시기 전에 그 운동부하 검사나 심장 CT 검사 같은 그런 심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즘 등산을 좀 다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네. 저는 좋은 게 등산 중간에 올라가다가 숨이 막 가빠가지고요. 네. 이럴 때 이게 운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폐 운동이 많은가 싶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근육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는 거군요. 네. 또 새로운 걸 좀 배웠습니다. 네. 자, 등산을 가실 때, 오르내리실 때 주의할 점들을 차차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등산 갈 때 이제 배낭을 대부분 메고 가시지 않습니까? 물도 넣어가고 네. 간식도 넣어가는데 이 짐을 꾸리는 것도 요령이 있고 이 짐을 꾸리는 방법에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 겨울철 산행일수록 네. 이것저것 챙길 게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가방이 금세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배낭의 무게는 내 몸무게의 10%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그 배낭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산을 오를 때뿐만 아니라 산을 내려올 때도 그 무게가 앞으로 쏠려서 등이 굽게 됩니다. 이는 척추와 다리 관절에 그 무리를 주게 돼서 그 심한 경우 급성 디스크 탈출이나 각종 관절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배낭을 쌀 땐 비교적 그 가벼운 짐을 허리와 가까운 그런 가방 아래쪽으로 넣어두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허리에 그 가해지는 압력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산행 시 예기치 않게 가방을 맨 채로 뒤로 넘어졌을 때도 가방 윗부분에 무거운 짐을 넣어뒀다면 네. 이것이 목 보호대 역할을 하고 충격을 줄여서 그런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무거운 거를 아래다가 아래로 두고, 놓고. 네, 가벼운 네. 걸 위에다가 뒀었는데, 가벼운 요령이 짐을 있네요. 네, 아래로 하고 네. 무거운 짐을 위에 해야 허리와 충격을 좀 줄일 수가 있군요. 예. 그리고 배낭 무게는 내 몸무게의 10% 미만으로 챙겨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자, 이 배낭 속에 이제 어떠한 것들을 구비해야 할지, 산을 오르기 전에 뭐 어떤 것들을 네. 챙겨야 먹을 할지. 걸 넣어야지 먹을 걸. 네. 그렇죠. 네, 그 배낭에는 예. 네. 기상이변을 대비해서 뭐 손전등, 네. 우이, 휴대폰, 그 상비약품 등을 챙기시고 네. 양손에는 되도록이면 그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산행 중에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봄철 기온은 건조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보충을 위해서 개인 물통에 따뜻한 물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등산 전 준비 운동, 등산을 마친 후에 정리 운동. 준비 운동은 대부분 합니다. 네. 네. 무릎도 풀고 이렇게 허리도 푸는데 네.
내려와서는 곧장 내려와서 식당으로 가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습니다. 정리 운동을 잘 안 합니다. 네. 준비 운동, 정리 운동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네. 등산 전에 그 충분한 스트레칭과 네. 준비 운동은 그 경직되기 쉬운 근육, 힘줄, 인대, 관절 등의 그 가동 범위를 늘려줘서 예기치 못한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산을 마친 후에는 그 정리 운동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네. 정리 운동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행을 안정화시켜서 다음날 컨디션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준비 운동, 정리 운동이라는 게 뭐를 어느 정도 좀 하면 좋아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네. 그럼 각자 그 네. 사람의 체력이나 그런 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음.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은 있지 않습니다. 네. 아.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도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그 체력에 예.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 같은 걸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래도. 네, 네. 네. 저희가 뭐 무릎 같은 경우 따로 정해져 있는 네. 스트레칭 같은 건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궁빙, 뭐 건강체조라든지 예, 예. 그런 관동 범위를 한 번씩 움직여주는 끝까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쭉 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군요. 등산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헬스 같은 운동을 해도 꼭 정리 운동을 해야 된다고 네. 그러라고 하거든요. 하더라고요. 예. 네, 등산하고 나서 좀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요. 꼭 정리 운동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이제 중년층 이상의 분들이 참 등산을 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젊은 층들도 많이 하던데 중년층 이상의 분들이 산을 오를 때 뭐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점이 있을까요? 네, 그 중년 이상의 등산객은 관절 보호를 위해서 등산용 스틱을 꼭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틱이요? 네. 네, 아. 그 나이를 먹으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기 쉬운데요. 특히 체중이 뒤로 쏠리는 현상이 좀 두드러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등산용 스틱, 예,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등산용 스틱도 이게 다 제각각의 사용하시는 방법들이요. 맞아요. 네. 올바른 사용법이 척추 건강이나 이 몸의 균형 감각을 갖는데 중요할 텐데요. 올바른 스틱 사용법을 좀 알려주십니다. 네, 보면 스틱이 있는 분도 귀찮아서인지 그 배낭에 그냥 꽂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등산 시에는 만약에 대비해서 그 체력의 30% 정도를 비축을 하고 예. 그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때 요긴한 것이 등산 스틱입니다. 하지만 스틱을 하나만 사용하거나 지팡이처럼 쓰는 경우에는 오히려 어깨나 팔에 그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네. 꼭 스틱을 2개를 양손으로 사용해야지 체중 분산 효과를 얻어서 체력의 20%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등산 스틱은 올바르게 사용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스틱은 항상 내 무릎 앞에 있어야지 무릎 관절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등산 좀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스틱을 제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2개를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네. 그러다가 이걸 2개 다 들 필요가 있나? 하나만 해볼까? 하나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2개를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안정감이 있고요. 내려올 때 특별히 이게 좋더라고요. 올라갈 네. 때보다. 네, 네. 근데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둘 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내려오실 때는 네. 아무래도 네. 2개보다는 하나 정도로 다른 여분으로 뭔가 넘어질 때 네. 잡기 위해서 그런 여분을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올라갈 때 사실 웬만하면 그냥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내려올 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제가 직접 해봤다니까요. 하나를 했을 때보다 2개라는 게 훨씬 안정감 있고 등산용 스틱도 잘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요. 뭐 예.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체력 비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예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균형 유지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균형 유지와 올바른 자세 그리고 체력 비축을 위해서 스틱 네. 많이들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모시고 등산하면 가야겠는데 현장에서 예. 네. 등산용 스틱 꼭 사용하시고요. 이 외에도 신경을 써서 네. 구비해야 할 뭐 등산 장비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그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기능성 등산 재킷을 비롯한 그런 예비 옷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또 그 산행 중에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발목인데요. 네. 이는 신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할 때는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면 등산할 때도 일반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좀 더 주의해야 되는 요즘에는 꼭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그 바위가 많은 산 같은 경우 발목까지 올라오는 그 중등산화를 신어야 뜻하지 않은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되는데 네. 만에 하나라도 산에서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이제 문제인 거죠. 당황하기 일쑤인데요. 이럴 그렇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됩니까? 산악사고 대부분이 그 발목을 삐거나 골절을 당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네. 이런 때는 손상 부위에 부목을 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먼저 단단한 물건으로 손상 부위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옷을 찢어서 감은 후에 그 벨트 등으로 꽉 묶어주면 됩니다. 또한 자세를 편안하게 해서 그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낙상으로 인한 사고도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해서 엉덩방아를 찧으면 그런 경우 엉덩이만 있죠. 아픈 게 네. 아니고요. 허리도 네. 아프거든요. 이렇게 허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급성 디스크가 오기가 쉽다고 하던데요. 네, 그 엉덩방아를 찢고 허리에 충격을 받으면 네. 그 급성 허리 디스크나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성 허리 디스크는 무리한 자극이나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게 되면 발생하는 건데요. 그 충격으로 척추의 그 뼈와 뼈 사이 그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누르면서 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등산뿐만 아니라 겨울 스포츠를 즐기다 보면 그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근육 통증도 상당한데요. 이를 허리 디스크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그 찜질이나 파스 등으로 일시적인 통증 감소만 바라다가 그 디스크 치료가 늦어져서 어떤 치료가 더 어렵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넘어진 부위에 그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네.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그 엉치나 다리까지 저리고 당기는 느낌이 있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척추 압박 골절은 다른 부위의 그 골절과 형태가 좀 다른데요. 골절이 생기면 척추뼈가 깡통처럼 이렇게 찌그러지고 주저앉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몸이 점점 앞으로 굽는 척추 전만증이나 옆으로 휘는 척추 측만증과 같은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산에서 내려오다가 엉덩방아 찍는 경우가 있죠. 네. 빨리 일어납니다. 부끄러워서.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내려왔는데 좀 아프다 이런 네. 경우는 반드시 좀 진료를 받으시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또 산에 열심히 올라가서 산의 정상에서 요즘은 뭐 취사는 못합니다만 네. 각자 가지고 온 도시락을 싸드시면서 꼭 반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음주를 등산하고 음주하고 나서 내려올 때 음주 후에 이 하산하는 게 뭐 왜 어느 정도나 위험합니까, 원장님? 네, 그 등산 중에 음주는 그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건강에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술, 즉 알코올은 우리 몸의 운동 능력, 지구력, 판단력, 균형 감각 등 그 육체와 정신의 모든 능력을 떨어뜨리지만 오히려 담력을 키워서 그 위험한 지형이 많은 산에서 부상과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 속도를 늦추는데요. 혈액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혈관의 지름이 넓어지면 당연히 같은 시간 동안 그 순환하는 혈액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사람마다 적정하게 정해져 있는 혈액순환 속도를 그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이 고생을 하게 되겠죠. 네. 예, 이렇게 되면 갑작스럽게 혈압이 높아져서 두통이나 현기증이 생길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환자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졸중, 뇌경색 등이 올 수 있고요. 또한 탈수 증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산은 한두 시간 정도의 그 경사길에서는 500에서 1000ml, 그리고 장시간 이어지는 산행에서는 3000ml까지 되는 양의 그 땀을 흘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만큼 물을 수시로 마실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다 그 이뇨작용이 있는 술까지 드시게 된다면 탈수 증상이 생기면서 그 심하면 의식을 잃고 그리고 산에서는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전날 과음을 했다면 이미 신체는 탈수 상태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과음 뒤에는 등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과음을 한 뒤에도 등산은 안 되고 그리고 네. 음주 산행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뭐 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등산을 하면서도 물을 수시로 마셔주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많이 마실수록 좋겠죠. 수분 섭취가. 그렇지만 이제 뭐 산에 가면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원하는 만큼
많이 못 마시잖아요. 근데 네. 충분히 사실은 마셔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술까지 드시면 이제 더 문제가 된다는 얘기셨어요. 예.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봄철 등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요즘 날씨도 좋고요. 꽃도 많이 펴 있고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 제 주위에도 많던데 네. 이런 분들에게 이거는 꼭 조심해야 된다, 유의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그 척추관절 건강은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가 생긴 뒤에 병원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네. 신체의 노화는 그 보이지 않게 진행되지만 그 근력이 받쳐지는 동안에는 상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건데요. 그 칫솔질을 하다가 주저앉아서 병원으로 실려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건강하게 그 산에 오래 다니고 싶다면 언제나 습관처럼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 유지에는 왕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봄철 등산 수칙을 참고하셔서 즐겁고 건강한 등산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산행하시는 분들 많은데 산행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 오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영현 부천 기운찬 마취통증의학과 원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